전으로 왔습니다. 연고점을 나란히 경신한 우리 시장, 윗꼬리가 길게 달려 아쉽습니다. 이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될지, 아니면 잠시 좀 숨고르게 들어가서 한 번 더 도약을 펼쳐낼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긴 그림까지 그려보죠.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대표께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 시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과열 논란도 여전히 안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불지피는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하드캐리했지만 우리 시장 오늘 연고점 찍고 장중 변동성이 꽤 컸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추가 상승과 이제는 좀 쉬어간다. 어느 쪽에 방향을 실는 게 맞을까요? 추가 상승의 키포인트는 지금 자동차는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는 여기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 기로에서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키는 이제 뭐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가 지고 있죠. 네, 지수의 업사이드의 키는요? 그렇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주느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지수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뭐 은행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그 대형 그 재벌 기업들, 지주사들도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회사가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인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거대 언어 모델을 하는 투자도 못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조건도 있지만, 그래도 이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하이닉스에게 HBM은 뒤졌지만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오늘도 많이 사고 있죠. 대부분 다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좌우될 거고, 관련해서 오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결국엔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 소부장 업체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굳이 지금 다른 데서 원인을 찾거나 뭐 새로운 거를 찾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쪽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나란히 1, 2위, 물론 잠정 집계입니다만 이렇게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말씀하신 18%의 급등, 이수페타시스 4.9%. 사실상 이 네 종목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양시장이 빨간불이지만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은 부분도 조금은 반도체의 핵심에 좀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방증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은 5월에 확정이 될 텐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미 흘러나온 뉴스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KB금융, 뭐 삼성물산,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함께 나란히 밸류업 수혜주들이 3천선을 이끌고 간다. 이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세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뭐 2월 달 초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거 일시 끝나는 거 아니다. 뭐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일본에서 또 장기에 걸쳐서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에도 뭐 당장 이게 뭐 지수를 3천 만들 것처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오히려 뭐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3천선을 빠르게 갈까의 핵심 포인트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기대감을 높인 건 누가 뭐래도 마이크론이죠.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날은 젠슨왕 때문이었다면 둘째 날부터는 마이크론 때문이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호조된 것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미국의 제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휩쓸어가고 있는 게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건 이걸 가만히 그냥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만 볼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뭐가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중국 비중 높은 종목군들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쪽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걸 좀 쫓아가는 게 맞느냐를 고민하셔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왜 갑자기 이렇게 쓸어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제재가 나올 걸 이미 알고 장비들을 지금부터 선구매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딱 붙어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당장은 계속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중장기적인 호재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2분기의 투자 전략은 1분기가 이렇게 좋았던 성과를 냈으니까 오히려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한 2, 3주간 ETF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성장주도 물론 늘고 있지만 가치주 계열의 ETF가 대거 급증하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 ETF의 자금이 대거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주와 채권 쪽에서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금리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목해 볼 포인트는 성장주에 매진했던 CEO들 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베조스나 이 그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지금 주식을 파는 모습들이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좀 관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이 밸류업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전 나타나고 뭐 3,000선도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2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하반기에 도달할 가능성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줘서 아까 이건희 대표께서는 자동차 힘이 그렇게 반도체만큼 강하진 않아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기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데 이 자동차 쪽의 힘으로 지수 끌어올릴 힘은 그러면 미약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우리는 또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자동차만 올라서는 네. 뭐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 4월 초 배당락 관련돼서 물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아가 이미 답을 기아 줬죠. 이번에 꺾였고. 네, 그러니까 근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기아도? 저게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강했다면 배당락을 바로 뒤집었어야죠. 그래서 아마 금융주도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더욱 2분기에는 가속도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의 배당락일 이후의 흐름과는 확연하게 다른 기아의 흐름도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좀 쉬어가는 이 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주를 판다. 이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성장주 안에서도 특히 최근 기대주인 바이오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이 꽤 읽혔습니다. 특히 HLB, 그룹주들 외국인 매도와 함께 장중에 분봉상으로 크게 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는 했는데 이번 주 주주총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이 안에서의 뭔가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허가 가능성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HLB 물어보면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니아 분들 많으시죠. 뭐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 사셔갖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근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 팔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일찍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은 FDA에서 이제 간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게 발표가 나면 그때가 이제 단기 꼭지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정도에 판매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판매가 되고 나면 오히려 또 시장은 되게 냉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지 않으면 주가는 빠지겠죠.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이제 좀 있으면 허가가 나오니까 모두 이제 그걸 보고 2만 원, 4만 원대부터 사서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는 이제 뭐 새로 신규 접근하거나 하시기보다는 하시더라도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 있고 지금은 네. 좀 이제 빠져나오시기를 좀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바이오들 보면 오늘 뭐 삼천당 제약도 좋은데 삼천당 제약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삼천당 제약은 뭐 지금 원래 이쪽에도 또 투자하셨던 분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GLP도 기대치가 꽤 높았나요? GLP-1 뭐 치료제? GLP 치료제는 이제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일리아를 보고 갔는데 GLP까지 이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경구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받는데 이게 이제 뭐 비만 치료제로 딱 정확하게 된 것보다는 GLP-1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당뇨 치료제죠, 그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독점 판매권 정도를 얻었다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삼천단 제약도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바이오는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셔서 그 어느 정도 뭔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이 없으면 사실은 좀 먹기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랐을 때는 좀 많이
좀 늦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 있고요. 네네. 성과가 그래도 한 2, 3년 내에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 됐든 뭐 레고캠 바이오가 됐든 뭐 유한양행, 뭐 스코텍, 뭐 많죠. 지금 ABL 바이오도 있고 뭐 삼천당제약, 학회도 뭐 있으니까. HLB도 있고 네. 학회 이슈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다 전임상, 뭐 임상, 일상 이런 거라 예. 사실 당장 뭐 돈이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뭔가 이제 플랫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2, 3년 내에 현금이 좀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조금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바이오는 보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 뭐 이제 막 상장하거나 뭐 아니면 뭐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가자. HLB는 서서히 또 지금은 기분 좋게 챙길 시점이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성장주의 한 축으로는 로봇주의 기대감도 꽤 큽니다. 3월 내내 바닥을 다지고 잘 올라왔거든요. 삼성 주총으로 지난주 움직였다면 오늘 특히 이번 주에는 엔젤 로보틱스의 데뷔전이 관심이 컸습니다. 데뷔가 뜨뜨미지근하게 끝나나 싶었는데요. 2시 구간 넘어서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77,700원. 오늘 공모가에 따답을 하게 되면 8만 원이 최고점이었었는데 거의 목전까지 가는 모습 속에 현재는 조금 밀렸습니다. 내일부터 오토메이션 월드 행사도 있게 되는데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가 삼성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실렸더라고요. 김종윤 사님. 이 부분을 봤을 때 로봇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지수가 반도체 중심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군들로의 순환매는 좀 더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의 모든 모멘텀들이 마무리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에 좀 나타났고 그 후에 나타났던 상승은 언급해 주셨다시피 뭐 삼성의 임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온다는 그런 또 하나의 하나의 모멘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그 IR에서 로봇 관련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과 그 다음에 이제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뭘 만나느냐? 실적을 만납니다. 4월 달부터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로봇 회사 중에 과연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가 있는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도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끊임없이 M&A라든지 추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네. 뭐 미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로봇주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의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기 관점이라면 저는 여전히 글로벌 ETF에 관심 가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움직임 속에 오늘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상 미증시의 하락보다는 마이크론의 신고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며 동조화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인텔 칩이 중국에서 퇴출되는가? 사실상 이 미중 갈등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 시장 제한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이 대표님? 일단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뭐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제재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범용 반도체도 안 주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선거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철이니까 지금 자꾸 뭔가를 중국을 때려야 민주당도 때리고 공화당도 때려야 서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 뭐 대통령이 어디 가면 계속 뭘 해준다 그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게 이제 뭐 진짜로 인텔을 어떻게 그런 걸 못 파게 하든지 중국에서 퇴출이 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미 받으려고 했던 거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 여전히 악재긴 하지만 중장기로는 그래도 중국을 견제해주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나 조선처럼 쫓아오지 힘들겠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는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이슈도 이번 주에 큰 변수는 없을 거다. 60억 달러로. 그렇죠. 뭐 그건 어차피 못 받을까봐 그런 거지. 받는 건 어차피 받는다고 해서 간 거죠 원래. 그거 받을 거 받는 건데 너무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오늘 흐름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업계 3위 아닙니까? 여기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 역시 뒤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했고요. 하이닉스도 18만 원대 딱 500원 남겨두고 오늘 돌파는 못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계속 갑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과열 논란 속에 좀 비투주의보까지 내려지고 있다는 또 다른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걱정스럽게 보진 않으세요? 네, 뭐 B2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단기 실적.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시장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더 들어갈 건가? 아니면 8만 원 이상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건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회복됐을 때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누가 수혜를 받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2분기에는 작년에 계속 적자 폭이 커졌던 장비 소재 종목군들에게 기회가 조금 돌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지금 HBM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레거시가 좋았던 거죠. 그러면 레거시 실적이 HBM도 잘하고 좋아지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고 삼성전자마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가동률이 올라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익아이피스라든지 원익그룹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회복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면 그냥 빠져버리겠지만 시장이 잘 버티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런 종목군들도 다른 종목과의 괴리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만전자 딱 그 변곡점을 만들어낼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파운드리가 지난 분기에 좀 안 좋았었는데 메모리 회복되고 있는 이 시그널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된다. 물줄기 들어갈 수 있는 낙수효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 그러면 더 먼 미래를 계속 당겨오고 있는 이 키워드는 계속 가는가? 오늘은 HBM이 누가 봐도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중심 키워드였는데 이건희 대표님, 이 26일, 27일 mem콘에서 CXL 관련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YIK, 네오셈, 엑시콘. 변동성은 좀 큰데 이쪽도 그럼 신고가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 뭐 단기 이슈로는 한 번씩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CXL 자체가 주목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이제 뭐 서버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 안에 보면 AI 같은 거 연산을 빨리 해야 돼서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간 건데 그럼 이제 기기 간에 뭐 CPU나 GPU 간에 이제 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빨리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좀 확장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CXL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주목할 만한 기술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그 자기 얼마 전에 발표했죠. 기술자 회의에서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NV 링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링크 얘기했을 때 그 NV 링크를 쓰면 CXL이 필요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결 기술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NV 링크라는 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만든 링크 관련된 칩인데 그런 이제 뭐 시스템일 텐데 네네. 그런 NV 링크를 쓴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를 쓰는 회사들은 굳이 CXL을 쓸 필요는 없고 또 기존에 이제 다른 걸 쓰는 회사들은 네. 뭐 CX를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규모는 이렇게 너무 확장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조금 저는 그런 중요성이 좀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좀 그래서 CXL 관련된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판단하시고 이벤트가 나와서 좀 올라오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매매 영역으로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럼 HBM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면 CXL에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어렵다는 부분 트레이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 정리할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